인간은 악해. 집이 몰라.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재명의 이 논리 자체는 진짜 노가다꾼 인생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대안이 없어요. 공산주의 같아. 밥값은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자본주의에 투자를 한 것이냐 공산주의에 투자를 한 것이냐. 저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게 좀 의문이에요. 나훈아가 되나요? 나훈아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양비론이잖아요. 양쪽을 다 비판한다. 이 원래는 뭡니까? 양시 양비죠. 시비 옳고 그름 양쪽 다 옳다. 양쪽 다 틀리다. 근데 이게 어거지 양시 양비면은 좀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게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저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게 좀 의문이에요. 양시 양비의 왕이 뭡니까? 황희정승. 아이고 네 말도 옳다. 아 그래? 아 네 말도 옳다. 이게 황희정승이잖아. 그리고 경영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양시 양비잖아요. 그러니까 양시 양비에서 지금은 양비로만 가잖아요. 근데 양시도 해요.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야뿐만 아니라 그게 뭐건 남여일 수도 있고요. 여야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욕먹을 점이 있으면 둘 다 욕먹는 거고 칭찬받을 점이 있으면 둘 다 칭찬하는 거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저는 나훈아가 왜 욕을 먹는지 잘 모르겠다. 나훈아 입장에선 두 쪽 다 욕을 하고 싶나 보지 정도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재명의 엔비디아 발언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뭐 안철수가 비난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는가라고 하면 또 잘난 척하는 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뭣도 모르는 고졸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드려 이런 거 강조하고 가야 돼. 민주주의가 정신이 아니죠. 이게 주의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신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소위 이념 내지는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의가 붙으니까 어쩔 수 없지. 소위 이즘이라 그러죠. 이즘. 이게 아니죠. 예,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정책 아니면 제도 뭐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근데 이제 우리 그 윗동네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인민을 붙여 인민민주주의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이 많겠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니알 퍼거슨이라는 아저씨 있잖아요. 니알 퍼거슨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주창한 건 아니고 그 아저씨가 설명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갖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경제 논리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제도 이거는 니알 퍼거슨 옥스퍼드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것 중 일부 기억나는 거를 토대로 고졸다리가 떠드는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밑바닥에 깔고 얘기를 드리자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국민들이 너무 멍청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국민은 멍청. 왜 국민이 멍청할까? 노동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 노동이라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 냄새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근로에 시간을 많이 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느라 행업에 바빠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에 시선을 못 둔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조금 나네 멍청멍청 우리 다 멍청멍청 나보다 날 거야 아마. 제가 제일 멍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멍청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하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나 분석의 의미. 그러니까 교수들이 연구하는 거죠. 연구. 국민들이 왜 멍청해지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지를 보니까 근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더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국가가 잘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국민한테 재산을 소유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어주자. 전 국민을 최대한 많이. 그러면 국민들의 인식이 올라가고 그러면 국가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국민은 선거,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데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국가가 더 잘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도 재산 소유 민주주의, 미국도 재산 소유 민주주의. 대표적으로 한 게 뭐죠? 그게 모기지론이에요. 30년, 50년 만기로 주택을 갖게 하는 거죠. 내 집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했던 사람이 뭐 대표적인 게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대출을 해서 전 국민들한테 집을 사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마이 카, 마이 홈 이 두 개를 소유하게
하게 되면 비록 대출은 좀 갚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심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대출이 빡세니까 그걸 갚느라 이제 똑같이 근로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갚아줘 가고 그러면 생활이 좀 안정되고 하면서 뉴스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세상의 시야도 좀 트이고 여행도 다니면서 내수 경제도 돌리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많이 유행을 한 게 뭐 캠핑, 골프, 낚시, 영화 이런 레저 문화가 이제 확 떠요. 미국 전체에서. 이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에서는 짱구가 나오죠. 짱구에 보면은 짱구 아빠가 35년 론을 내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게 이제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대출로 집을 판다가 아니라 그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작된 정책 중에 모기지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안착이 되어 가는 듯 했어요. 근데 요때 딱 맞아 떨어져서 들어온 정책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신자유주의야. 요게 아이 골 때린 거라. 요거를 시작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레이건이고요.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이후, 김대중부터 현재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신자유주의입니다. 지금 노무현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신자유주의예요. 문재인도. 이 신자유주의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트리클 다운이라 그랬어요. 트리클 다운. 부자를 먼저 부자로 만들어 줘. 이 잔을 가득 채워줘. 그러면 잔이 넘치겠지? 그러면 중산층, 하층민까지 넘쳐갖고 이 넘친 걸로 가득 차고 또 하층민도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게 트리클 다운 이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한 3, 40년을 해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가 요 잔이 찰쯤 되니까 잔을 키워. 그리고 요게 또 찰쯤 되니까 잔을 또 키워. 그리고 또 키워. 또 키워. 그래서 초상류층 부자만 잔이 깔랑깔랑하고 중산층은 잔이 비었어. 그나마 한 요만큼 있어. 요만큼. 하층민은 아예 잔이 없어. 그냥 비었어. 요런 그림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산층이 하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 실행이 안 된 거잖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와서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이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부자가 잔이 찼다고 해서 돈을 버리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잔을 키우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은 사상은 아닌데 같은 실수를 했어. 같은 실수가 무엇이냐?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정책이라는 거죠. 인간은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이념, 정책, 사상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패.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뭐 각자 뭐 좋아하는 거 믿으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봐요. 인간은 악해. 지피 몰라. 제가 교회 다닐 때 유아부, 유치부 이런 거 교사했었거든요. 아이고 애기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잘하고요.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고개 돌리고서 이렇게 옆으로 보잖아요. 막 약한 애 때리고 괴롭히고 남자애가 여자애 괴롭히고 아이고 흔해 빠졌어. 못돼 처먹은 게 인간이라 그 교육받으면서 서서히 좀 인간 사회성을 키우면서 좀 착한 가면을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좀 착해지는 거지. 태어날 때는 진짜 지분이 모르고 동물적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성악설 편인 거죠. 뭐 성악설 믿으시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믿으면 되는데 아무튼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길님과 저는 그들을 키우고 있으면 그걸 이제 착하게 바꿔 나가는 행동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러면 히틀러잖아. 그게 아니고 동물적으로 태어나잖아요. 한글을 모르잖아. 애초에 태어났을 때는 한글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도덕도 가르치고 인성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강남의 문제가 뭡니까? 소위 파락군의 문제. 인성교육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본디 악한 존재.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악한 존재. 그러니까 지금 내면화 시키지 마셔. 내면화 시키지 마. 내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모든 인간이 나도 내 부모님도 다 그렇다. 집이 멀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글러먹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글러먹은 나쁜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정책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국민의 재산을 빼서? 그거는 좀 안 좋잖아요. 그걸 뺏자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인 거지. 개요. 이게 왜 뺏어?
그리고 줬다 뺏는 건 나쁜 거잖아요. 줬다 뺏으면 용납이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유지는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치자. 요게 뭡니까? 요게 수정 민주주의죠. 그래 뭐 민주주의 4.0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초창기 레이건, 클린턴 요때 시작했던 거는 주택 기반했어요. 주택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이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고 나라가 올바르게 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주택이 무너졌잖아요. 서브프라임 사태. 요때 우리나라는 이제 이명박 정권. 저는 이명박이 진짜 공과 과가 뚜렷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명박을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정치적으로는 한 60점? 요 정도 줍니다. 정책적으로는 거의 100점을 다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수정은 엄청 많아요. 수정 자본주의도 있고요. 수정 민주주의도 있고 수정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약간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헌법이 수정 헌법이잖아요. 이 수정 헌법이 크리스탈 헌법이 아니고 리뉴얼이죠. 리뉴얼. 참 그 영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문자 속을 주워 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이 얘기한 이 K 엔비디아가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택을 나눠주면 되겠지 했는데 2007년에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다가 주택 플러스 주택은 원래 나눠줘야 되고 준 걸 뺏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추가한 게 연금이죠. 연금. 근데 이 연금은 문제가 됐었어요.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잘 해보죠. 그러면은 천부 인권 뭐 요딴 소리가 나오면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런 얘기를 하면서 요때는 주도한 게 누구냐? 영국과 일본입니다. 사람들을 소득을 평생 책임져 주면 요 사람들이 올바르게 가겠지. 국민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패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왜냐? 기업이 망하니까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금이랑 퇴직금. 요걸 지급하면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에 안 쫓기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기업이 망해. 기업이 자빠져. 오일 쇼크 이런 거 맞으면 막 기업이 쭉쭉 나가. 그러니까 이게 준다고 해놓고 못 줘. 그러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폐기했던 정책이에요. 어느 정도만 하고 그냥 가자. 뭐 이렇게 됐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다시 주워온 게 요 연금입니다. 연금을 그 이전에는 기업이 나눠주는 연금이었는데 요때 도입한 연금은 무엇이냐? 이거를 펀드화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 이런 데 연동을 시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집어온 게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 퇴직연금, 그리고 뭐 노란우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빼먹잖아. 자꾸 이거를 이렇게 쪽쪽 빼드시잖아요. 이걸 쪽쪽 빼드. 요 퇴직연금은 안 빼먹는데 요거를 또 각자 빼먹죠. 중간 정산 해가지고. 그래갖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도는 마련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트렌드에 따라서 쪽쪽쪽쪽 따라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10년 넘었죠. 이제 운영한 지가. 그러니까 얘도 자빠져. 이제 주가 폭락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방법 없다. 그 상황에서 나온 게 이 이재명의 엔비디아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딴 거 없이 요게 1차 과제예요. 1차 과업. 국가는 그냥 이걸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복지를 증진을 시켜야 되긴 해. 근데 우리나라는 요게 어려워. 왜냐?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달러가 있잖아요. 달러를 영원히 찍어낼 수 있죠. 발권력이라 그러죠. 발권력. 그리고 시뇨리지 효과를 먹죠. 시뇨리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데 결국에는 100달러 찍는데 돈 얼마나 들겠어요. 1달러도 안 들 거 아니야. 결국에는 단가가 대량 생산하시잖아. 그냥 막 찍어버리니까. 근데 그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100달러를 찍어갖고 남한테 주면 뭐합니까? 그게 100달러의 가치를 갖잖아요. 그러면 한 99달러를 먹는 거잖아.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돈을 찍기만 하면 99달러씩 벌어. 한 장 찍을 때마다. 그게 시뇨리지 효과입니다. 그걸 발권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지. 미국은 이게 있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발트 3국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유전 갖고 있죠. 그다음 뭐 카타르, 사우디 이런 데도 다 뭘로 합니까? 유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그렇게 망해가고 잃어버린 30년이니 40년이니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국가는 떵떵거릴 수 있는 게 국민들은 많이 힘들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긴 합니다만 전
전 세계에 빌딩을 갖고 있어요. 땅도 많이 샀어요. 채권도 엄청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가 안에 있는 아파트에 몰빵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전 세계에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도 부동산 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기초자산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이 없어. 그래서 복지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할 것이냐가 제일 큰 과제죠. 왜냐면 복지는 증진을 시켜야 돼. 이제 많든 적든. 대표적으로 박근혜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65세 이상일걸요 아마? 그 노인분들한테 월 20만 원씩인가 드리는 기초수당? 기본수당? 이거 제도를 시작한 게 박근혜잖아요. 좌파가 아니라 우파란 말이에요. 우파에서 시작했는데 이때도 왜 반대 여론이 많았냐. 이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라는 거지. 이거 도대체가 방법이 없다. 딱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박근혜 때 담배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재원을 가져올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노가다꾼 인생 같은 거예요. 똥꾼 인생이야. 오늘 벌어서 내일 먹고 살고 내일 벌어서 모레 먹고 사는 인생이라 복지가 어려워. 복지가 아예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파 먹으니까 국민연금도 고갈되네. 의료공단도 뭐 망했네. 고갈되네. 손실이네. 뭐 지하철 공짜 안 타면 안 될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초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엔비디아가 가능할까? 일단 삼성이나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재명의 이 논리 자체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기초자산이 없으니 복지를 안 할래 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기본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은 일단 기초자산을 만들자. 기초자산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뭔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나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게 되겠니? 까지가 이제 지금의 얘기인데 어차피 그거잖아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대로 가는 거야. 그 뭐라도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just do it. 이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거에 비춰보면은 이재명의 이 발언은 꽤나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만들고 저는 또 공교롭게 배당 투자를 하니까 기업의 배당 위주의 기초자산 투자를 해놓고 이 기업을 사서 배당을 받아서 그걸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라는 논리는 꽤나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국가가 주도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하니까 마치 공산주의 같아.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북한 같은 게 뭐예요? 모든 기업을 공기업화 하잖아요. 북한이 모든 기업을 다 쥐고 거기에 국민들을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결국엔 뭐 이익이 난 거에 배당을 주나 운영 자금으로 월급을 주나 전 국민한테 월급을 준다는 건 돈을 준다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공산주의 같기도 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이 한 얘기는 되게 뭐라 그럴까 그럴듯하면서 약간 공산주의 같기도 하면서 좀 물론 더 들어봐야겠지. 이 K 엔비디아라는 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너무 막 이제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건데 한마디로 좌나 우나 다 펄쩍 뛰었는데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그걸로 경제를 부흥시켜갖고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공산주의냐? 그런 거 같지는 또 않고 노르웨이에서 북해유전을 개발해가지고 나온 돈을 국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학교를 공짜로 다니게 하고 병원비를 공짜로 내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냐? 딱히 독일 같은 경우에 사회민주당이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3인당이라 그래갖고 사회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거 같아요. 사회주의.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로 봤죠. 근데 엄연히 이거는 이념 문제고요. 이거는 경제정책이죠. 특히나. 이거는 국가 이념 문제죠. 그러니까 운영 이념 같은 거죠. 저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짝 찢어져가지고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아니면 뭐라 그래 노동당 대 자유민주주의 뭐 이러면서 싸우는 와중에 전 세계는 멀리 가버린 것 같아. 사회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하다못해 옆 동네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상하게 주식을 팔고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인데 보험도 팔아요. 보험도 자본주의의 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막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는 막 국민들한테 연금을 주고 있단 말이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380만 원인가? 1인당 돈을 주잖아요.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 뭐냐? 그러면 이 이념 대립은 가치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폐기된 건데 폐기된 거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좀 이상한데? 이게 이미 철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왠지 이념으로 들어가면은 좀 약간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 한도 끝도 없는 논란? 그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대신 그거는 꽤나 괜찮게 보여요. 기초자산, 마치 유전 같은, 금광 같은 요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꽤나 그럴듯도 하다.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주냐 직접적으로 주냐 뭐 이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치 K 엔비디아 이러니까 좀 허황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면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얘기했나 봐요. TSMC도 국민기업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 주식이 있잖아요. 삼성 주식을 저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죠. 쫙 국민들이 만약에 전 국민이 샀다. 전 국민이 동일한 주식수. 그래갖고 삼성에서 전 국민이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공산주의잖아. 근데 이 주식은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안 샀으니까 자본주의고 전 국민이 사면 공산주의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 분 없을까? 나한테? 제가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삼성이 이제 주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플러스 현대를 지금 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름만 계속 바뀌는 것 같네요. 몇 년 전에는 로봇세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돈 무상 지급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세도 그거잖아요. 로봇이 일을 다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직업을 다 뺏어갈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노숙자가 될 테니까 그 연명은 해야 되니까 밥값은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로봇의 주인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죠? 로봇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받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 국민의 뭐라 그래? 수급자화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배당을 받아. 이건 자본주의예요. 내가 이 주식을 샀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사갖고 내가 배당 받으니까 자본주의지. 내가 번 돈으로 하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전 국민이 샀어. 그래서 전 국민이 배당을 받아. 그러면 공산주의인가? 이상한데?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이라는 데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산업은행 휘하에서 키우는 게 기업은행이죠.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은 다 배치돼 있지만 그 기업의 지분율만 놓고 따져보면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국유화돼 있는 셈이에요. 산업은행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 산업은행이 사실상 국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지분 대부분을 거의 모든 대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산업은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지분을 또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투자해갖고 배당을 받으면서 국가 조직이 엄청 많이 투입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면이 있는데 IMF 때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기업화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야 되나? 간판은 그대로 달고 있고 지배주주는 그대로인데 지분을 뜯어보면 공기업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그래서 맨날 기업 망한다 그러면은 공적자금 투하하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사기업인데 왜 공적자금을 투하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지켜야 되니까 공적 자금이 투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채널이 크면은요. 만약에 채널이 제가 잘 돼가지고 몇십만 채널이 되고 뭐 월 뭐 한 돈 1, 2천을 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포르쉐 사고 뭐 여의도로 옮기고 그럴 것 같진 않고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닐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인터뷰 좀 하면서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닐 것 같아. 저는 노트가 한바닥이에요. 지금 이런 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지금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는 있는데 나는 자본주의에 투자를 한 것이냐 공산주의에 투자를 한 것이냐 모르겠다. 근데 적어도 전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미국을 위시로 한 민주주의 연합이건 중국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 연합이건 비슷하게 돌아는 가는 것 같은데 그 구조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딱히 반대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는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도 하나 좀 만들어보자라는 시각으로 볼 때 이재명이 한 이 발언은 맞는 발언 같은데? 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우리나라도 기초자산이라는 걸 만들자라는 거지 결국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위정자의 뜻에 따라 다르겠죠? 국민 뜻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걸로 국방비를 대체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의료비를 대체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교 등록금을 공짜로
공부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뭘 하든 간에 기초자산이 있어야 여기서 돈이 벌려야 뭘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다 국민들 세금만 걷어가지고 그걸 다 하냐라는 입장인 거죠. 우리나라는 뭐 기름도 안 나오고 영일만 뭐 나온다더니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없고 이재명 이 사람은 이제 기업을 키워갖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석유도 없고 안 되니까 땅이 좁아갖고 태양열 발전도 안 돼. 아프리카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적도 그 쫙쫙 내리쬐는 그 태양빛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나라에 태양열 꽂아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자산을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찍읍시다. 뭐 저는 이재명 찍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1번과 2번은 안 찍어. 이거 기본 저의 모토예요. 요번에 한 요 얘기만큼은 꽤나 설득력 있는 얘기 같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잘 몰라서 모든 반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아는 분이 설명해 주면 좋겠다. 아는 분이 막 설명하지 말고.